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트렌드 첫 시간에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두 번째는 관광의 개념이 좀 많았죠. 그쵸? 뭐 관광이란 게 이게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고 무엇인가 하나의 현상으로만은 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뭐 얘기를 쭉 하고 정의 얘기를 했었고, 자, 지금 시간에 아마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강에서 뒷부분을 제가 설명하면 좋겠고, 지금 뭐 계속 뭐 개강이 늦어지고 그래서 뭐 만약에 또 인강을 찍는다면 뒤가 있겠지만 이 여가 공간에 뒤에 걸 또 같이 이어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여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왜 트렌드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제 거는 이제 실강에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앞에 이제 그 이론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이러한 게 무엇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에 의거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학 공부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 트렌드는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흘러가는 거죠. 동태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거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00%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광학의 개념 중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가 공간. 자, 우리가 하는 여가 공간이라는 거는 뭐죠? 일상적인 비여가 공간이라고 합시다. 비여가 공간과 그러면 다른가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가를 보내요. 그렇죠? 여가를 보내는 쉽게 해서 어느 공간에 가서 여가를 보내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조트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공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공간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 낚시터에서 일하는 아저씨한테는 그 공간은 여가 공간이 아니죠. 뭐죠? 자기의 일상적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호텔에서 휴가를 보낼 때 그 호텔이 우리에게는 여가 공간이지만 그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일하는 공간, 일상적 공간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여가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는 생산적 공간과 반생산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가 공간의 첫 번째 개념은 생산을 하느냐, 생산을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느냐, 돈을 벌지 않느냐예요. 자, 우리가 생산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생산이란 건 농사를 짓고 생산 그걸로 먹고 살았었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에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건물주는 안 사는데 건물주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뭐면 월세라도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세 받으러 다니지 않고 누가 대신 받아줘도 최소한 통장은 확인하고 명령은 내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얽혀져 있는 공간을 생산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반생산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소비적 공간이에요. 소비적 공간.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가 공간이라는 건 생산적 공간일까요? 반생산적 공간일까요? 자, 여가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생산적 공간이겠지만 여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가 공간 자체도 생산적 공간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생산적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깨구리처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아저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시계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가방이 있고 서류가 있고 왜 벤치를 갖고 다니냐 아저씨는. 자, 그리고 핸드폰이 있고 무슨 계획서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죠? 시계라는 게 딱 크게 잡히죠. 자, 우리가 이 생산적 공간에서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생산적 공간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노동이라는 게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동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시간규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생산적 공간에서는 누구나 시간규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닌다 아니면 학교에 다닌다고 쳐봐요. 자, 제가 하는 수업을 들으려면은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어떤 강의실로 와야 돼. 자, 뭐예요? 이런 게 다 뭐죠? 시간규율이죠. 시간규율.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들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자, 혹은 일을 해요. 내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늦잠이 많아서요. 제가 12시까지 출근하고, 대신 뭐, 한 10시나 12시까지, 밤 12시에 퇴근할게요. 저는 원래 4시에 자니까, 이렇게 한다고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사장이어도 그렇게 할까요? 못해요. 왜요? 나 혼자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하고 얽혀져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시간 규율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공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은 뭐의 규율을 받는다? 시간의 규율을 받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은 글렌이나 그 트리프가 얘기했었던 게 표준화하고 규칙성과 조정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자, 표준화는 뭡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그린시 천문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표준시가 있겠죠. 그 시간에 맞춰 갖고 아니면은 업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그리고 몇 분 일하고 몇 분 쉬고 뭐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뭐 몇 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조정이 들어가고 규칙이 생기고 표준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적 공간의 특징은 쉽게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질구레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자질구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백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산적 공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를 갈래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나 혼자 뭐 바꾼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은 항상 학기라든지 아니면 1년 졸업할 때까지라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갔으면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업무 시간이라는 그 조정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를 표준화 규칙성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래니하고 트리프 같은 경우는. 자, 노동규율의 공간이라 그래서 이 노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율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규율이라는 거는 뭐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예를 들자면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폼대로 작성을 했는데 내 손으로 막 이렇게 필기체로 막 갈겨 썼다고 칩시다. 그게 그 공간에서 받아들이나요? 내용을 안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노동이라는 것도 어떠한 규율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생산적 공간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보면 한 단어로 줄여서 얘기하면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인가 룰이 있더라. 무엇인가 규칙이 있더라.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생산적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 규칙을 나 혼자서 깰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의 일탈일 뿐이지 그것을 계속 생산적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해도 나하고 얽혀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같이 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규칙과 조정이 항상 있는 게 생산적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자, 이게 우리의 생산적 공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학교를 다닌다고 치면은 자는 시간 제외하고 얼마죠? 하루의 대부분이에요, 실제. 생산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반은 됩니다. 반. 그러다 보니까 자는 시간 빼면 우리가 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반 이상이 뭡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은 생산적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가 시간도 결국은 생산적 공간을 제외한 시간에서 우리가 여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생산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탄생을 했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전통적 개념에는 비어있고 중립적이고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스페이스하고 플레이스의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공간과 장소로 이제 이걸 쪼개기 시작을 하는데, 공간은 뭐예요? 스페이스예요? 플레이스예요?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개념이 없어요. 비어있고 중립적이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드워드 렐프가, 물론 에드워드 렐프도 뭐 로즈라든지 그 로즈 전에는 대표적으로는 저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랑스,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회철학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뒤에 나오네 이름이. 안 나오네. 네, 생각나면 할게요. 자, 에드워드 렐프가 이제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장소라는 걸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렐프까지 넘어가기 전에 전통적 개념의 공간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스페이스, 중립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의실은 공간일까요? 장소가 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공간 장소 다 돼요. 하지만 뭐 에드워드 래플 장소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장소로 분류를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은 강의실에서 내가 강의를 해요. 이거는 강의를 하는 장소로 공간을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강의실에 있는 이러한 공간, 쉽게 해서 뭐 북위 몇 도 몇 도 이렇게 지표가 있죠. 그 공간에 뭐 몇 층, 여기에다가 내가 옷을 걸고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옷을 팔 수 있는 바자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간이라는 거는 중립적으로 있는 그 무엇이고, 인간이 이 공간을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의미나 아니면 자본이나 투입이 돼서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강의실 자체가 지금 강의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다는 건 장소성으로 인지를 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요? 다 막아놓고선 뭐 여기다가 흙을 깔아놓고선 흙놀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뭐예요? 놀이터라는 장소로 변모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공간이 뭐 변형이 된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공간은 항상 중립적으로 있지만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변해 가더라. 자, 이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래프는 이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공간과 장소에 초점을 두고 이거를 관광 쪽으로 연결을 시키게 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중립적인 어떠한 곳에 스페이스에다가 인간이 장소라는 개념을 얹혔다. 그게 탄생한 게 장소다. 그런데 이 장소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학생은 알겠지만 항상 어떻게 할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죠. 이 장소라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의실인데 이 강의실보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BTS보다 훨씬 더 크게 뜰 아이돌이 될 만한 인재가 있다고 칩시다. 한 1, 2년 만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공간에 대한 수업을 들으고 이 트렌드 수업을 들으면서 내 교수님 영감을 얻었어. 내가 공간에 관련 장소에 관련된 곡을 하나 작곡해야지 해서 만약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만약에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이 장소만큼은 강의실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실을 딱 앞에다가 빨간색 그 있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오면 막는 막 있잖아요. 그걸로 막은 다음에 요 자리가 AA라는 양이 앉았었던 자리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이스라는 곡이 탄생했습니다. 뭐 플레이스라는 곡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의자를 쳐다보고 여기서 영감을 얻었구나.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뭐 제 마네킹을 하나 세워갖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걸 해줬으면 저는 영광스럽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럼 뭐예요? 강의실이라는 게 하나의 입장료를 받고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전시 장소로 어떻게 돼서 탈바꿈을 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장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공간은 중립적이지만 장소는 유동적이다. 그러면 이 변화시키는 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요? 팩터가, 요인이. 그 요인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돈입니다. 돈. 예. 그래서 이 에드워드 래프가 얘기한 게, 그러한 장소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그러한 의미를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계속 떠돌게 됐더라. 이거를 장소 상실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가 강의실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실이 지금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훌륭한 학생들이 계속 배출이 되었다. 자, 이 장소는 무슨 장소죠?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석학을 만들어낸 강의실이라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유명해지니까 아주 돈 많은 재벌이 이제 뭐 미스터 트럼프가 와갖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요 강의실, 요 건물, 요 학교 전체를 다 사겠다. 돈 많으니까. 대신 여기를 학교는 수익이 안 나니까 요걸 사갖고 뭘 하겠냐? 지금 가격에 10배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내가 여기를 호텔과 리조트를 만들고 요 강의실은 그대로 보존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 학교를 소유한 이사장님이 그래, 오케이. 나 돈도 부족했는데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지만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통적인 이 장소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변모하는 거죠. 하나의 상업적 그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관광에 맞춘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면은, 혹시 시골에서 큰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저도 시골 출신은 아니지만, 자,
시골에 어떤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에드워드 렐프 같은 예인데 나무가 있는데 이건 딴 사람이 들었구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앉을 수 있는 그 넓은 이게 공간 있잖아요. 이렇게 데크처럼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동네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만이 거기 앉아서 장기를 둘 수 있었던 어떻게 하나의 좀 특성화된 공간이라고 칩시다. 특히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쵸? 이게 나이나 이런 게 지역은. 자, 이렇게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500년, 뭐 1000년 동안 그 마을의 중심을 이뤘었고 그 나무 밑에서 선조들부터 해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그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거기서 사랑방처럼 토일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칩시다.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예, 그런 공간이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갑자기 뭐가 개발이 돼 갖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무를 밀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 있었던 장소가 뭐가 됩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나무를 뽑아버리고 나무를 딴 데다 심을 테니까 이 장소 여기는 없애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중립적 공간 자체 그리고 그러한 장소를 썼던 게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소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관광에 있어서 트렌드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현실적인 건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다시 하나만 들자면 우리 동네가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을지로라고 칩시다. 요새 을지로 힙하죠. 자, 굉장히 을지로가 있는데 이 을지로라는 곳의 장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질구레한 그 공업, 그러니까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을지로가 그런 데서 그냥 맥주나 먹고 그냥 길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장소가 을지로는 아니다. 미리 개발된 걸 얘기합시다. 자, 종로에 가보시면은 피막골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어디냐 그러면은 광화문 쪽 그 대로 옆쪽으로, 르메르디앙 있는 길이 피막골인데, 과거에는 거기가, 고등어를 이렇게 구워서 팔던 서민들이 주로 이제 다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 피막골은 역사가 길어서, 피가 피하다 할 때 피자에다가 마가 말맞자예요. 말을 피하는 골이다 그래서 그 광화문 대로는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옆으로 그 옆 골목으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피막골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종로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면서 그 피막골이에서 이제 서민들의 이제 고등어도 서민 음식이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를 다시 그 재정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다 밀어버렸죠. 자, 밀어버리고 뭐를 했죠? 그냥 현대적 건물로 하면서 거기는 피막골로 보조를 한다고 해서 간판은 붙여놨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은 관광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장소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예요? 그 장소라는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장소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장소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현대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결국 뭐죠? 돈이죠. 자본이 투입을 되면서 그러한 것을 다 밀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공간이 품고 있었던 장소의 그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암만 피막골이라는 간판을 붙여도 거기는 옛날의 피막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은 원래 어떠한 전통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장소, 곧 진정성이 있었던 장소, 이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인가의 소비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문화가 다 얽혀져서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어떠한 장소예요. 이 장소가 뭐였어요? 자본이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명물 하에 재개발, 재건축도 결국은 뭡니까? 현대화시키고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그 땅이나 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한다? 진정성이라는 그 동네가 갖고 있었던 역사와 문화가 얽혀 있었던 게 일순간에 자본에 의해서 밟혀서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비진정적인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것을 장소 상실이다 라고 에드워드 렐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부성, 외부성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뒤에서 좀 빼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조금 더 이 장소와 장소 상실에서 좀만 더 설명을 하고 이번 PPT를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 그러면 이게 되게 핵심 개념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관광에서 이게 원래 시작은 뭐에서 시작했냐면 여가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여가 공간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생산적 공간과 비생산적 공간, 반생산적 공간이라고 했었죠. 자, 생산을 하는 심리 패턴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이라는 공간이고, 여가라는 공간은 원래는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는 공간이 여가였어요. 자,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생산적 공간이라는 거는 무엇가 나타난다? 규율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 규율 안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런 공간이 나타났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여가 공간에서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본질적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공간은 아무 의미 없이 비어 있는 거지만 결국은 뭐가 돼서 나타난다? 장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로서 변형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 좀 복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여가 공간과 반생산적 공간, 생산적 공간과 한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있는 공간 자체는 모두 다 생산적 공간이 그러니까 두 가지 초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소비하는 소비 심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냉정하게 이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느냐 했을 때, 내가 있는 이 공간 자체는 분명히 어떠한 장소의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고, 자, 이 장소의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고, 그 장소라는 것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생산적인 장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다? 반생산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정확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장소라는 곳에 어떻게 돼요? 동시적으로 같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장소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반생산적인 그 공간에서 있는 여가적 소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생산적 공간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인간이 되어 있든지, 어쨌든 간에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있지만 그거는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어떤 면을 내가 가져가냐가 핵심 개념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뭐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또 헷갈려요. 제가 하다가 장소가 나오고 장소 상실이 나오고 여가 공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다? 공간은 무엇인가가 나누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전통적 개념으로 공간은 중립적, 아무 색깔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색깔이 없는 중립적이고, 무엇인가 비어있고 고정돼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인데,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그 공간이 갖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걸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이 강의실이 있는, 지표에 찍힌 이 강의실이 있는 이 공간 자체도, 우리가 강의를 하니까 강의실이지만 여기를 클럽으로 지었으면 이 공간은 뭐가 돼요? 클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공간은 중립적이지만 이 중립적 공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누구다? 인간이 부여하는 거다. 자, 인간이 부여해서 장소가 되고,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 장소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회문화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묶여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만들어졌다가 자본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더라. 그리고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더라. 자, 이런 거를 에드워드 랄프는 뭐라고 했냐? 랄프는 뭐라고 했냐면은 장소 상실이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장소 상실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광에 있어 갖고도, 왜 우리 그 관광 트렌드로 다시 엮어서 들어오면은, 왜 사람들은 처음에는 삼청동이 유행했었죠. 가로수길이 뜨고 연남동이 뜨고 이제는 을지로가 뜨고, 왜 그러한 트렌드가 이어질까? 그냥 날 같다고 다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잘 보시면 장소와 장소 상실로 표현을 하자면, 초창기에 우리가 좋아했었던 삼청동이나, 아니면 초창기에 우리가 좋아했었던 뭐 연남동이나 아니면은 가로수길은 이러한 랄프의 장소와 장소 상실성으로 하자면은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던 게 뭐죠? 거대 대자본이 밀고 들어오면서 장소 상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젠트리피케이션은 다른 의미예요.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뭐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말이 길어지네. 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원래 이제 영국에서 나온 단어인데,
기존에 그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현지인들이 밀려나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서 원래 살던 그 낙후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용어고, 자, 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한, 지금 우린 그걸 그냥 막 섞어서 얘기는 하는데, 장소도 역시나 뭐냐,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거기로 할게요. 저기 가로수길로 합시다. 가로수길이 원래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들어졌냐면은 종로에 있는 그 화랑 자체가 그 너무 종로가 비싸다 보니까 종로가 제일 비쌌어요. 그래갖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다음에 그 관련된 무슨 디자인이나 아니면 공방 이런 게 슬슬슬 들어오다가 이런 사람들이 소비하는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공간이 그 장소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장소에 모여, 결국 돈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규모 이제 대기업들이 거기를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장소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 아기자기했었던 게 살아남지 못하고 다 쫓겨난다든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장소 상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역사가 날아가면서 상실이 일어나다 보면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상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보고선 여기는 진짜 뭐 볼 게 없네, 비진정성이죠. 요 밑에 나오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장소를 가지 않는다든지, 자, 요런 식의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엮으면은 트렌드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그 여가 공간과 공간,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장소와 장소 상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에 잘 넣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꼭 실강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뭐 실강이든 인강이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에 봅시다.